최근 강남의 한 치과에서 흔히들 수면마취라고 불리는 의식화 진정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수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치과에서 수면마취가 말이 되냐? 위험한 시술 아니냐? 당장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식화 진정법은 안전한 시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이 시행되고 있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진행하면 위험한 시술이 아닙니다. 저도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에게도 안전하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봅니다. 환자분들이 이 시술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한숨 자면 끝이라는 말만 듣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리고 그 인식의 공백, 과연 병원만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마취라고 부르는 이 시술, 정확한 의학 용어는 의식화 진정법입니다. 줄여서 진정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고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긴장을 낮추는 거거든요. 전신마취처럼 완전히 의식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수면마취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면은 우리가 매일 밤 아무 걱정 없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 단어가 앞에 붙는 순간 마취라는 의료 행위가 일상적이고 무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무의식적 연상이 진정법을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상태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그 정반대인데도 그렇습니다. 진정이 깊어질수록 호흡 억제, 산소 포화도 저하, 혈압 변화,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 행위가 됩니다. 가장 집중해야 할 순간이에요. 이 문제 미국도 이미 인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전신마취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슬립 덴티스트리라는 표현을 광고에 쓰면 FTC 연방거래위원회 규정에 저촉됩니다.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기만적 표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면마취라는 용어는 환자 오인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을 불허했고 학술 용어인 의식화 진정법으로 통일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병원이 고집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불편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해요. 의료정보 회피에 관한 국제 메타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92개 연구 56만 명 이상을 분석한 건데요. 결과가 이렇습니다. 3명 중 1명은 의료 정보를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검진 결과 확인을 미루고 위험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타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정보를 알게 될까봐 아예 고개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수면 임플란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고지하는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고령이신 분은 사전 심혈관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정제는 호흡을 억제할 수 있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드물지만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협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응급 대응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라는 안내. 환자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무서워서 안 해. 네, 그래서 옆병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죠. 아유 어머니 편안하게 한숨 자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게 병원의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정직한 정보를 제공할수록 경쟁에서 밀리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 구조를 직접 짚었습니다. 최근 성명에서 저수가 임플란트 시술과 과도한 의식화 진정법 홍보가 결합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했어요. 임플란트 가격 경쟁이 극단으로 가서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경험입니다. 시술이 얼마나 편안한가, 그리고 그 편안함의 언어가 수면마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법규는 있었습니다. 의료법 56조 7호, 의료인은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넘쳐나죠? 법이 없어서 이 구조가 생긴 게 아니에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법이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사전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5개 광고물 등입니다. SNS, 유튜브, 실제로 수면 임플란트 마케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채널들이 심의 사각지대입니다. 둘, 법은 허위 주장은 막을 수 있지만 언어가 만드는 심리적 프레임은 막지 못합니다. 수면 마취를 의식화 진정법으로 바꿔 쓰더라도 그 뒤에 의식화 진정법으로 편안하게 받으세요가 붙으면 앵커링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용어를 교체해도 구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구조가 치과에서만 반복되는 걸까요? 수면 내시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과에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받으실 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너무나 당연하게 수면 내시경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환자도 당연하게 네?
라고 하죠. 그런데 내시경에서 쓰는 진정법도 치과와 똑같은 의식화 진정법입니다. 같은 약물, 같은 원리, 같은 위험 구조예요. 그런데 왜 내과에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까요? 수면 내시경이라는 말이 이미 완전히 일상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위험 인식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수면 임플란트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가 먼저 일상화되고 위험 인식은 그 뒤에 남겨지는 구조. 이게 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면 내시경도 수면 임플란트도 환자가 먼저 편하게를 원했고 시장이 그 언어를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위험 인식을 차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병원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를 먼저 바꿔야 합니다. 의식화 진정법 자체는 잘 준비된 환경에서 시행하면 안전한 시술입니다. 문제는 시술이 아니라 시술 전에 환자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입니다. 수면 임플란트 상담을 받을 때 오늘부터 이 4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정확히 의식화 진정법인지 아니면 전신 마취인지, 수면 마취라고 광고하더라도 실제 무엇인지 확인해 주세요. 둘째, 시술 중 산소 포화도, 호흡, 맥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지,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시술을 받으면 안 됩니다. 셋째, 응급 상황 발생 시 산소 공급 장비, 응급 약물, 이송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 질문을 불편해하는 병원이라면 그게 이미 답입니다. 넷째, 시술 전 기저질환과 복용약을 충분히 확인하는지. 이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려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병원을 찾지 말고 안전한 병원을 찾으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편안함은 그 다음이고요. 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 어떻게 느끼셨나요? 병원 욕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는 의료진도 환자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자연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생기는 위험입니다. 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의료진은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환자분께 드리는 것, 환자분들은 편안함보다도 안전을 먼저 묻는 것, 이 2가지가 맞물릴 때 구조가 달라집니다. 다음에 임플란트의 의식화 진정법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안전한 이 치료를 더 안전하게 받기 위한 4가지 질문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치과의사 이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